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어서 들으세요. 네. 자, 오늘 10월 5일 수요일 오전장. 잠시만요. 네. 네네. 자, 수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코스피는 좀 올랐고요. 코스닥은 이제 1% 넘게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거의 이제 코스피가 오르면은 코스닥도 오르거나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났는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좀 있어서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쟁 위기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보실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이틀 연속 급등으로 끝나서 굉장히 잘 끝났었어요. 자, 먼저 보죠. 자, 일단은 이제 어제 다우 지수가 2.8%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전저점을 한번 살짝 깨서, 그죠? 네. 좀 시끄럽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스닥 지수죠. 네, 잠깐만. 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도 어제 3.3% 이제 급등하면서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깨진 않았고, 전저점을 깨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워서 이제 양봉 큰 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3% 넘게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놔가지고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 크게 오른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 있죠. 독일 증시도 전저점을 여기를 깼다가 여기 이제 7월달 저점인데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7월, 6월 말, 7월 초 저점을 깼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하락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3.78% 급등. 어제 이제 이틀 연속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4% 넘게, 여기 봉이 더 길죠. 그래서 강하게 상승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6월달하고 7월달에 자이언트 스텝 연속으로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락했던 거를 살짝만 건드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잘 끝났어요. 어제 잘 끝나가지고 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시작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랑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이제 아침에 1.79% 이제 굉장히 세게 급등 출발했죠. 그러나 네, 바로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끝났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0.2% 네, 소폭 상승으로 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을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1.4% 급등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는 1.6%. 그래서 고점 대비 종가까지 따지면은 3% 하락한 걸로 되겠죠, 그죠? 아무튼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가 최근에 줄어들다가 좀 다시 늘어나면서 운봉인데 거래가 좀 늘었다는 얘기는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코스닥만 왜 이렇게 유독 심하게 빠졌느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개별주를 좀 팔았어요. 코스닥 쪽도 좀 팔았고 개별주도 좀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소형주를. 근데 많이 팔진 않았는데 아무튼 좀 팔았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심한 건 뭐냐면 네이버 같은 이제 특정 종목이 이제 폭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누굽니까? 지금 전쟁 위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 많이 쏘고 있고, 그죠? 네. 일본 영공 위로도 쐈죠, 그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 되돌아오고 있고, 이런 등등.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무슨 핵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원래 주식시장이 그래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인데 요거를 좀 풀어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가장 주목할 거는 뭐냐면 항공모함이 되돌아왔다 이게 아니고 환율 급락입니다. $1 환율이 오늘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죠. 네. 확실히 지수가 이렇게 좀 폭락을 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저녁 방송을 많이 들으러 와요. 근데
지수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네, 안 와요. 좀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죠? 네, 오늘 보니까 한산해요. 어제하고 엊그제는, 특히 엊그제는 무지하게 들어오시더니. 네. 자, 일단 이제 보세요. 수급적인 면부터 이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종목 얘기는 할 게 좀 있긴 있는데 크게 할 건 없고. 네. 오늘 보시면 그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700억 순매수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관 아저씨들이 많이 팔았어요. 금융투자 아저씨들이 혼자서 그죠? 6천억을 순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하루에 6천억 순매도했다? 엄청 많이 한 겁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한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좀 팔았죠. 그죠? 네. 요거는 오늘 좀 팔았어요. 조금 많이 팔았어요. 네. 요거를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이건 거래소 기준인데 외국인이 대형주는 1,500억 순매수를 했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300억, 그 다음에 500억, 거의 600억이군요. 근데 이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기관이 중형주를 또 같이 팔았죠. 소형주는 별로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코스닥 쪽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건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 거래소에도 중소형주 있고 그죠? 코스닥에도 중소형주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파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이름 있는 친구들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더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오늘 그 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욕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잘 보세요. 아시아 증시를 잠깐 보시면 아시아 증시 마감. 일본 증시가 0.48% 상승 마감했고 호주는 1.74% 급등 마감했고 그 다음에 대만 1.6% 급등 마감했죠. 인도 이건 아니고 베트남도 1.7% 급등 마감했고 네?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 코스닥만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급락했던 이유는 환율 급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달러 인덱스 요것도 잠깐만요. 네. 달러 지수를 보면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죠? 이게 그 어제 10월 4일이니까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1.5% 급락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왜 환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400원 넘고 막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외환위기 온다고 막 겁먹고 막 다 손절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달러 인덱스가 다 내려왔거든요. 일단 9월 초 수준까지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초반에 조금 버티다가 마지막에 1.1% 급락 마감한 겁니다. 환율은요 1% 이상 뭐 솔직히 개별주는 10% 이상 뭐 올라와야 뭐 급등했다는 표현을 좀 쓰죠. 그죠? 아니 뭐 7% 8% 이상 올라와야 뭐 급등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환율은요 1%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급등 또는 급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이상 잘 안 움직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뭐 이렇게 크게 많이 판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0.2%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중소형주가 좀 내려갔으니까 약간 좀 그죠? 네. 중소형주 하락이 지수를 못 올라가게 한 게 좀 있겠죠. 근데 코스닥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1.6%까지 빠집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제 바로 잡혀요. 네.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코스닥이 왜 급락을 했는지는 원인을 알아야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인데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주 많이 팔아가지고 지수가 폭락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렇게까지 안 빠졌겠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산다는 거예요.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외국인이 좀 팔면 그러면 개인이 그만큼만 좀 사주면 되는데 거의 안 샀다는 얘기겠죠. 왜 안 사겠어요? 전쟁.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 지금 저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그렇죠? 네. 지수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빠지네요. 프랑스 증시를 보세요. 4%예요. 여기는 또 뒤에서 하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뭘 건드려놨냐면 전쟁 위기인데,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게 기사인지 소설인지, 푸틴 러시아 핵 그리고 쿠바, 잠깐만요. 예, 이런 버튼,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예, 푸틴 핵 버튼 누를까? 60년 전 쿠바 위기 이후 긴장 최고조.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요. 60년 전 쿠바 위기가, 이거는 진짜로 전쟁이 터질 뻔했던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랑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 핵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기에 잠깐만, 아침에 낮에 회원들 보여드리는 뉴스 중에 하나 더 보시죠. 뭐 이런 거. 폐색이 짙어진, 폐색 짙어진 푸틴 핵무기 버튼 누르나. 똑같은 얘기 나오죠? 네. 다른 언론인데요. 언론사가 다른데, 네? 자,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아시아 경제죠? 이 화면 잘 보이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잘 보이십니까? 집중하시라고 찍으라고 하는 거니까. 네. 자,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제가 어제 그 얘기 해드렸죠? 정치 이슈에 대해서, 그죠? 네. 이렇게 평론은 정치 이슈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다룰 때는 뭐예요? 평론가들을 공평하게 딱 반반씩 불러놓고 한다. MBC, 백분 토론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경제 관련된 거는 그렇게 안 하더라. 그 말씀을 드렸었죠. 보십시오. 아시아 경제에서 뭐라고 그래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60년 만에 최대 핵 위기. 그리고 나토 동맹국 방사능 피해가 있을 때 미국이랑 서방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게 뭐예요? 기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방금 읽어드린 거죠. 푸틴 핵버튼 누를까? 60년 전 쿠바 위기 긴장 최고. 요거는 연합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진하고 이런 거 조금만 바꾸고 옛날 얘기만 끄집어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러시아의 무슨 핵잠수함이 뭐 어디로 사라졌다. 근데 뭐 미국의 최강 핵잠수함이 그걸 따라잡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요. 원래 그런 거는 극비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자, 이번에는 TV조선. 60년 전 쿠바 이래 최악의 핵 위기 상황. 이건 디지털 타임스에 올라온 건데, 사진은 연합뉴스 거 올린 거예요. 아까 사진이 똑같죠? 네. 커지는 핵전쟁 공포, 푸틴 핵버튼 만지작. 봤어요? 만지작거리는 거? 네? 기사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고 이렇게. 그죠? 네. 뉴스원. 서방 지원의 우크라 파죽지세. 굴욕의 푸틴 핵버튼 누르나. 지금 이게요, 예? 10월 1일부터, 하긴 뭐 지난달부터 나오긴 했지만 계속 나와요. 사진도 이런 거. 네. 러시아 전술핵 꺼내나, 미 연일 경고, 국제사회 긴장감 최고죠. 긴장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교황까지 나서서 한마디 거들죠. 교황 처음으로 푸틴 겨냥해서 폭력과 죽음, 악순환 멈추라. 핵 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국민일보도 이렇게 작은 언론사는 아니죠. 그렇게 작은. 네. 커지는 러시아 전술핵 사용 우려. 안 이상하세요? 왜 이거에 반박되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자칭 지식인들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네. 방향을 딱 어딘가로 설정해 놓고 자꾸 그쪽으로 그죠 유도하는 것 같은 이거는 뭐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시려면 잘 아셔야 돼요. 왜 저런 기사가 나오는지 그 의심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의심을. 이상하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지금 북한이 참다가 요즘에 뭐 걸핏하면 미사일을 막 쏘고 있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웃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자주 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다 써버리고 그냥 미사일 그냥 다 소진시켜버리게. 돈도 없는데 한 발 쏠 때 저거 돈 되게 비싸답니다. 수십억 아닌가요? 저거 하나 쏘는데 아주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거덜나버리게 그냥. 여기 보시면 이제 북한이 열심히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보세요. 항공모함 한 대가 최근에 우리나라 동해인가 거기서 훈련하다가 돌아가는데 가다가 다시 이제 유턴해서 온다고 하죠. 로널드 레이건으로.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그 뉴스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 핵 항공모함이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로 오고 있다. 동해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북한이 이제 어디에요? 일본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고 나서 지금 이제 규탄을 많이 하고 있죠, 나라에서, 그죠? 네. 일본도 그렇고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죠? 네. 근데 막 이런 이제 그런 와중에 훈련을 끝내고 가고 있었던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하나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냐면 이런 식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근데 있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닌데 저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2017년도 있죠. 정권 바뀌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 2017년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 전쟁 터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전쟁 터질 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터지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도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동해바다 왔다 갔다 자주 했습니다. 서해바다 쪽은 잘 안 갑니다. 중국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싫어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그쪽이 항공모함 왔다 갔다 하면, 그죠? 네. 수심도 좀 얕고. 네. 근데 이제 어디에요, 저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있었다니까요. 2017년도에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훈련을 마친 항공모함 한 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이에요. 저기 중국이고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일본이고 저 밑에 이제 호주 있겠죠 여기.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한국입니다. 네. 한국에서 훈련 마치고 이렇게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자꾸 뭐 하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동해바다에 이 항공모함 이런 게 세 대가 있었어요. 미국 항공모함. 영국 항공모함 나왔었나 그때? 그 이후에? 하여튼 그래요.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세요. 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북한이 남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꼭 뭐 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이 연평해전 그거 하지 않았나요? 사건 사고 터뜨렸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요. 그게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권이건 아니건 간에 해요.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북한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더 난리지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이제 푸틴이 핵 버튼을 뭐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소설을 쓰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위기가 왜 좀 심각했냐면 김정은하고 북한 김정은이랑 트럼프 아저씨하고 싸웠어요. 네 핵 버튼보다 내 핵 버튼이 더 크다고. 근데 실제 대놓고 싸웠거든요. 서로 그냥. 네. 그거 혹시 코카콜라 그 버튼 아니냐고 이렇게 막 조롱도 하고. 한참 그랬어요 그때.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때. 네. 근데 그때 별일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별일 없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들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신 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지금 보면 이제 주식하시니까 북한이 또 도발하면은 뭐 핵실험하면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죠. 주식을 들고 계시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북한까지 저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뭐 도발을 하고 뭐 연평도에 포를 쏘고 그죠? 별 짓을 다 해도 여러분들 저녁 모임 다 나가시잖아요. 집에 뭐 전쟁 날까봐 물건 좀 쟁여놓은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 그죠? 쇼핑하시고 푹 주무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왜 겁을 내시냐 이거예요. 전쟁 날까봐 정말로 불안하시면 저기 남쪽 그죠? 어디 여수나 진주나 사천이나 그죠? 어디 창원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미사일 반경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되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서울에 그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비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신경을 그렇게 안 쓰시면서 왜 주식시장에 주식 들고 있을 때는 신경을 쓰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비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 위기설이 나올 때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뭐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 관련된 테마주를 좀 하세요. 현금을 어떻게라도 조금 뭐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관련 테마주를 하시면 돼요. 저희 방에 빅텍을 갖고 있거든요. 급등했으니까 뭐 사시지 못할 거고. 지금 올라와요. 오늘 거래도 좀 있었고. 장중에 한 16%까지 올라왔어요. 전저점 깨면서 그죠? 아주 힘든 모습을 보이다가 확 올려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맞추기 힘든 테마주 중에 하나가 방산주예요. 그 중에서 이거 빅텍 스펙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약간 좀 특이하게 가는데 지금 불안해하실 시간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시면 차라리 그냥 뭐 관련된 테마주라도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전쟁 날 가능성은 없다.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그 러시아가 핵을 쏠 것 같고 핵을 진짜 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럼 오늘 환율이 1.1% 급락했겠어요? 거꾸로 2-3% 급등했겠죠. 서로 외국인들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언론에서 얘기해주는 걸 그대로 다 믿고 전쟁 날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손절당하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의도가 있나 보다. 언론사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의도가 있나 보다. 개인들을 보니까 불안해서 손절하네? 그럼 뭐예요? 잠깐은 불편하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들 털리면 그 후에 급반등 나오는 거예요. 빅텍이 잘 보세요. 아까 2017년도에 왜 그 항공모함 가다가 되돌아오고 막 그랬다 그랬죠? 보세요. 그거를 빅텍을 갖고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방산주니까. 2017년도에 보이세요? 순간적으로 선거 전에가 선거가 그때 5월달이었죠? 2017년 5월달 그 전에 급등했죠. 이게 상한가예요. 이게 상한가 왜 갔을까요? 항공모함이 가다가 유턴했거든요. 다시 돌아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기 8월달 9월달에 두 번 세게 급등했죠. 앞에만큼 아니지만 비슷하게. 왜 그랬겠어요? 항공모함이 가다가 유턴했을 때가 이거고 이 뒤에는 뭐냐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싸웠어요. 서로 조롱하면서 로켓맨 막 그러면서 김정은은 늑다리 만들면서 그러면서 서로 싸웠다니까. 핵버튼 서로 자랑하면서 그때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손절 무지하게 했어요. 8월달 9월달에. 이거 끝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또 누가 물어볼까봐 미리 얘기해드리는데 항공모함 유탄한 데가 여기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그 소리가 아니고 그땐 그랬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차트가 그때랑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4월달에 항공모 유턴할 때 이랬으니까 그럼 4개월 뒤에 8월달 여기 8월달 9월달에 빅텍이 또 올라왔으니까 그럼 4개월 뒤에 그러면 또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일반 개별주는 떨어지고 이건 올라오나요? 그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때랑 지금은 똑같을지는 모르죠. 네? 이때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는 탄핵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여기도 이미 한 6개월은 급락해 있었어요. 네. 이때는 그 대선주랑 대선주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주 그런 게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그때는 시장이 그나마 괜찮았어요. 나중에 좀 여기서 개인들이 다 털렸죠. 실제로 털린 거. 왜냐면 전쟁 날까봐 여기서 개인들이 진짜 많이 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개별주나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뭘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네. 여기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마페인트라는 종목인데 잘 보세요. 사마페인트가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이제 건자재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때 급등을 했다가 천천히 떨어져요.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3년 동안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죠. 2016년까지 이만큼 떨어집니다. 탄핵 그때 최순실만큼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이 좀 심했어요. 보통 이 정도 떨어지면은 그 회사의 기본 가치가 있으니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제 사드 보복한다고 난리치겠거든요. 2017년 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쭉 8월달이죠. 올라가려다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을걸요? 이 당시에 개인들 되게 힘들어했는데 잘 보세요. 바닥을 이미 다 잡았는데도 추가하게 나오죠. 그때도 6월달이었네요. 네. 근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때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 바닥이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거래가 늘면서 쭉 올라가죠. 200일선을 툭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원래대로 가보려고. 근데 실제로 거래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준비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아무거나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지금 네. 종목을 올라가려다가 떨어지더니 전저점 깨죠. 이 당시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나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누가 가장 힘들어했는 줄 아세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정치 얘기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믿고 이것저것 많이 살았는데 안 갔거든요. 물론 그건 대통령 잘못이 아니었어요. 네. 그분들이 많이 사서 못 간 것뿐이지. 근데 거기에서 이게 전저점을 깰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깬 거예요. 왜 깼냐 이거예요. 전쟁. 그때 항공모함 세대 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2017년 9월 10월이죠. 딱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주 다 박살내 놨고요. 차트가 그때 거의 다 이랬어요. 다 박살내 놓고 셀트리온, 코스닥, 그때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거든요. 이사 온 거예요. 나중에 코스피로. 셀트리온이 그 당시에 여기에요. 전쟁이지. 앞에서 구덩이 한번 파놓고 한번 들었다가 이제 전쟁 터진다고 하니까 10만원에서 이제 9만원까지 이제 끌어내리고 난리를 치다가 항공모함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만큼 갔어요. 여기가 대충 10만원, 4개월 뒤에 30만원. 그 당시에 이거 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였고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 2위가 누구였을까요? 신라진. 네. 무지하게 날아가죠. 작전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을 묶고 다 갑니다. 근데 이게 요번에도 아마 맞을 것 같은데 그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있죠. 마지막에 이제 영국 얘기 해드렸잖아요. 영국이 이제 뭘 한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 중에 뻔한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강세장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2000 그 어디에요? 2004년도에 2003년 2004년도에 전쟁이 있었고 네. 전쟁 얘기 나오고 전쟁 얘기하면서 전 세계 정치를 막 흔들어놔요. 2016년에 이제 급등했을 때도 그때 IS 중동 전쟁 네.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 지금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핵 사용 뭐 위기 이러면서 언론에서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다 또 속고 있는 거고.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네. 한번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사회생활 하실 때도 있지만 주식시장에는 사기꾼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착한 사람이 뭐 착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처음에 한 번 속으면 그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요. 두 번 속였는데 두 번째도 속았다. 그러면 그것도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속잖아요. 똑같은 걸로. 네. 그러면 속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레포토리가 계속 먹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갖고 막 부추겨요? 전쟁. 전쟁은요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뻥 터지든지 아니면 선전포고라고 터지든지. 지금 선전포고 한 게 아니에요. 웃기지 않아요? 그 뉴스 나오는 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러시아 뭐예요? 핵 어뢰를 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얘기해 줍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원래 잠수함이 뭔데요? 물속에서 조심히 아무도 안 들키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왜 얘기해 줍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왜 얘기를 해줘요?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러시아에서 핵 어뢰를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사라졌다고. 기지를 떠나서. 근데 더 웃긴 거는 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미국의 최강 항공모함이 네. 뭐 잡으러 나갔다.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낚싯배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선전선동이죠. 네. 지금은 이제 전쟁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첫 번째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전쟁 얘기할 때 그만 좀 보시고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원달러 환율이 제가 늘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증시가 안정을 찾거든요. 그러려면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달러가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 완만하게 올라갔으니까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확 꺾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지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내 보유 종목 괜찮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계좌 열어보지 말라니까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계좌를 뭐하러 봐요. 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어제랑 똑같은데 뭐하러 보냐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스닥 지수하고 다우지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게 맞춰서 가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면 전저점까지 왔다가 지금 되돌아 나가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것만 이제 확인하면 돼요. 투자들은 보통 나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제일 하수가 여기서 이제 무슨 질문하는 줄 아세요? 제일 하수가 하수. 이만 이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떨어질까요?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을 싹 팔았다가 다시 단기 바닥 나오면 또 살라고. 그게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맞춰요. 맞춘다고 해도 돈 못 벌어요, 그 사람들. 왜냐면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수거든요. 크게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하수입니다. 넣었다 뺐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처럼 올라가다가 운봉도 떨구고 그죠? 떨어지다 보면 또 양봉 나오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요. 그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빨간색 선이 있죠. 여기를 안 깨야 되는 거지. 여기 또 깨지면 그때는 진짜 욕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오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반응들이 없으셔. 너는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어째 이 분위기예요. 네. 아시죠? 그럼 저도 방송하기 싫어지는 거. 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죠? 네. 너는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거 무료라는 겁니다. 네. 방송 마이크 끄는 거는 제 마음입니다. 응? 협박하는 거냐고요? 협박하는 겁니다. 네. 그냥 물론 힘드시겠죠, 그죠? 네. 한숨 나오시고 네. 그래도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이렇게 협박을 해도 몇 명 안 찍어요 지금. 협박을 해도. 네. 자, 뭐 저기 안 찍어도 되니까 네? 뭐예요? 어깨는 피세요. 아셨죠? 네. 어깨 필 일이 없어요. 피세요. 네.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소문 만복내라고 그죠? 네. 웃어야 그죠? 복이 온다고. 네.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고 그죠?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요.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네. 걱정을 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계좌만 신경 쓰면 되지만 저는 수많은 회원들과 제가 추천한 종목들 한두 개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평일날 진짜 뭐 특별한 일 아닌 이상은 거의 뭐 연중 무휴 계속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저녁 방송도, 그죠? 그럼 제가 말 뱉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전문가는 자기가 본인이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누가 힘들겠어요? 제가 힘들죠. 저는 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하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도 방송할 때 웃으면서 하잖아요. 마이크 끄죠? 저도 안 웃어요. 마이크 키기 전과 후 저도 안 웃는다니까. 근데 키고 나서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깨 피시라고요. 이게 온라인 방송인데 그게 느껴져요. 희한하게 느껴진다니까. 못 느낄 것 같죠? 느껴집니다. 네. 힘들 내세요. 네. 힘을 내야 그죠? 잘 풀리는 거예요. 네. 나스닥 지수는 이제 오늘 밤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보면 되냐? 나스닥 지수는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다우 지수 있죠? 다우 지수 잘 째려보시고. 왜냐면 다우 지수는 여기를 살짝 깼거든요. 그죠? 그러면 양봉이 지금 두 개 나왔잖아요. 센 게. 여기에서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생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가 지지선인 줄 알았는데 여기를 깨는 바람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탈했잖아요, 여기를. 그죠? 근데 여기를 다시 지지한다. 이게 확인된다 그러면 바닥 나온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술주를 이제 끌어올릴 때 어떤 게 많이 올라오면 좋을까요? 이건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나스닥에서 어떤 업종이 급등을 해주면 미국에서 어떤 업종이 급등을 해주면 나스닥이 많이 올라올까요? 애플? 뭐 종목 얘기하셔도 되고 업종을 얘기하셔도 되고 여기 유튜브 쪽도 한번 찍어보세요. 네.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오면 좋을까요? 왜냐면 나스닥이 지금 빨리 감아 올려야 되니까. 그죠? 네. 예, 맞아요.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확 올라와주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보여드릴게요. 낮에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차트 이걸로 볼게요. 자, 보시면 요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여기가 1200이에요. 1233 코로나 터졌을 때.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4068이에요. 그러니까 4배는 좀 안되지만 3배 이상 급등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종목도 아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지수가 인덱스 아닙니까? 이 인덱스가 3배 이상 올라갔어요. 무려 한 1년, 거의 2년이죠? 네. 한 만 2년 가까이 해가지고 3배 올라가, 3배 이상. 무지하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왜 우리나라 막 삼성전자 막 힘못 쓰고 막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이제 코리아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죠.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성공해 보겠다고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뭘 많이 샀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산 게
종목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에서 이제 뒤었으니까 종목은 못 믿겠고 우리가 ETF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뭘 사냐면 가장 많이 산 게 TQQQ랑 SOXL이라는 이게 이제 티커명이거든요. 우리는 종목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 티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를 많이 샀어요. 왜냐면 맨날 언론에서 두드려댔거든요. 반도체 앞으로 너무너무 좋아진다. TQQQ는 뭐냐면 나스닥 지수 3배짜리, 그리고 요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짜리예요. 보시면 얼마예요? 4068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 때문에 2306이거든요. 이거 계산 한번 더 봅시다. 네. 계산기를 한번 잠깐만. 저점이 2306이죠. 얼마 빠졌냐면 43% 급락했어요. 43%. 나스닥 지수가 한 35% 정도 급락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이거는 나스닥 지수보다 이게 10%더 급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43% 급락했죠. 그러면 3배에 추종하는 그건 어떻게 됐겠어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요게요. 고점이 1월 초에 74달러, 74.2인데 저점이 8.7이었죠. 74. 정확하게 계산합시다. 74.2 잡고 저점은 8.7이에요. 네. 88%. 아이고. 88%. 이해가세요? 88%. 이게 뭐 남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거 사신 분들은 지금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니까요. 삼성전자가 왜 안 가나요? 삼성전자는요 9만원에서 5만원까지 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 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샀는 줄 아세요? 저기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하고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산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 그죠? 네, 3거래일 연속 외국인 대량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연기금도 이제 좀 다시 사주고 있네요. 네. 투신도 좀 사고 있고, 금융투자 이 사람들이 매수예요. 역적이에요, 역적. 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 4% 급등했죠. SK 하이닉스 보세요. 최근에 외국인이 막 사다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샀죠. 양이 오늘 대단하죠, 그죠? 연기금도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있고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 개인들이 열심히 털린다는 거죠.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외국인업 기관이,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SOXL이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짜리인데 보세요. 자, 지금 한 얘기를 잘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몰렸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는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걸 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제 이거 13%가 급등했어요. 3배짜리니까 반등 나올 때 어마무시하게 반등 나와요. 13%.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갖고 왔냐면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이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해서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자이지라는 말도 있지만 거꾸로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냥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막 삼성전자 저러고 있고 뭐 반도체 업황 좋다 그러더니 속았다 이러면서 다시는 반도체 안 한다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거꾸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등 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반등 여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지금 11달러에서 끝났는데
전고점 가면 얼마예요? 네. 6배 이상이에요. 이거 만약에 샀는데 전고점 간다 그러면 얼마 버는 500% 버는 500%. 네? 전고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반등 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분노의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 손절한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좀만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되게 힘드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시는 게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좀만 참을 걸. 마지막에 진짜 제가 이틀 연속 저번에 얘기했었지만 유엔 본부 거기에 이제 외계인만 안 나타났지 나올 수 있는 악재 다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최근 3개월 동안 나왔던 뉴스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 입으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봤던 코로나 있죠? 네, 코로나 질병 거기에 원숭이 두창에서 여기다 쓰면서 얘기합시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뭔지 질병 전염병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 말로 연병이라고 하죠. 네, 돌림병.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 나와요? 전쟁, 경제 폭망, 경제 망한다, 퍼펙트 스톰. 네. 거기다가 뭐 외환위기. 얼마 전에 뭐예요? 태풍 엄청나게 센 거 온다고 막 난리를 지겨갖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전쟁도 핵전쟁. 위에 써놓은 한번 넣었을게. 핵전쟁. 북한 핵실험. 오늘 또 뭐예요? 우리나라 미사일. 네. 저기 잘못해가지고 왜? 지금 난리 났죠. 그죠? 네. 우리나라 강릉에서 왜 미사일 쐈는데 그게 저기 뭐야. 그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망신당했잖아요. 질병, 전염병, 전쟁, 경제폭망, 퍼펙트 스톰, 외환위기, 태풍, 그리고 뭐 있어요? 다 나왔어요 지금. 돌아가면서 얘기해. 돌아가면서 외계인만 안 나타났지 다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영화의 그 스토리들 아닌가요? 네? 뭐 국내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신문 사회만 보면 뭐 부모가 자식을 뭐 때렸다느니 그 박수홍 씨 기사 보니까 기가 막히대요. 네?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방검복이라고 해. 방탄복 말고 이제 칼을 막는 방검복. 근데 그걸 입고 왔대잖아요. 칼 맞을까봐 아버지한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은 미쳐가는 것 같고, 그죠? 네. 보니까 맨날 망한다고. 거기다가 뭐 경제 망한다고. 거기다가 뭐 금리 인상. 안 끝났어요. 그 뭐예요? 뭐 부동산 폭망.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붙이실 데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뉴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자꾸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망한 놈의 언론사들 광고 수익 많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맞으면 저기 1번 찍어주시고. 그만 좀 보세요. 네? 언론사들 광고 수익 많이 주시는 거라니까. 네. 왜 그래요? 도움도 하나도 못 받으면서. 응? 저한테는 껌한 통 안 사주시면서. 전 유튜브에 광고 안 싫잖아요, 그죠? 네. 유튜브에 올려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 속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고 계시니까 힘든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외계인만 안 나타났지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는 이제 하려고 준비한 건 있었는데 넘어갈게요. 네. 시간에서 잠깐만. 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쟁 난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요? 전쟁 안 난다. 계속 그러죠. 하지만 뭐라 그래요? 전쟁 테마주를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니까. 러시아가 핵을 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텍도 지금 보유 종목이고요. 여기 시간에 보면 테마주 움직이는 거예요. 미래생명자원 살려준데 상한가 같죠? 전쟁 날까봐. 대주산업 9.7% 상한가 조금 못 갔네, 그죠? 왜 갔어요? 전쟁 날까봐 사려줘. 현대화품 방사능 피폭 수혜주, 그죠? 저희 방에는 유나이티드 제약이 있죠. 네? 샘표 나죠. 우진비엔지 올라갔네요.
하여튼 뭐 사료주들 막 올라가잖아요. 저기 방사능 요구 수혜주들하고 왜 가겠어요. 하도 언론에서 전쟁 날 거를 겁을 주니까 테마는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결론은 이거예요. 전쟁 실제로 안 난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셔라. 언론에서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것 같다. 그러나 테마는 형성되니까 테마주 열심히 하셔라. 돈 되실 거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내일 불안해하지 마시고 테마주나 찾으세요. 네. 아니면 테마주 찾기 귀찮다 그러면 오늘 저 김 실장님 있죠? 제 뒤에 방송하시는데 김 실장님이 그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네. 전문가들끼리 척하면 척이라니까. 전쟁 위기, 고조, 수혜주, 관련주, 뭐 방사능, 수혜주들 그런 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주식을 이분은 테마주 쪽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있죠. 10년 전에.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마 방사능 테마주 되게 잘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움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렸고 종목이 궁금하다 들어가셔서 많이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사능 테마주 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네. 원전 테마주하고 방사능 테마주하고 약간 달라요. 똑같은 핵인데 약간 달라요. 사실은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그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문자 번호들 좀 얘기 좀 해드려야 되니까. 네. 자, 오늘 밤도 저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 네.